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심란한 지금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안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 이렇게 안팎의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시장 흐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S&P 500 지수 다 하락을 했었었고, 결국 나스닥 지수는 아주 약하게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의 중심 키워드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금리 인상입니다. 이 연은 총재들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매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매인데 약간 좀 톤 다운된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계속해서 이런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앞당기자, 시기를 앞당기고 높이자, 이런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50bp 그 이상의 속도를 좀 내자라는 축으로 얘기가 나와줬었고요. 이제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둘기파죠. 이제 이런 분들도 매파 발언을 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매파의 움직임이 약간 줄어든 흐름입니다. 세게 올리면 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찬성. 하지만 천천히 올리자.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매, 그리고 작은 매, 이렇게 서로 조금 부딪히는 온도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엇갈리는 이런 발언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우려 2%를 육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미국하고 러시아 전화 협상 불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나토가 합쳐서 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책을 지금 거절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러시아가 미국하고 나토 쪽에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주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한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반대 사항을 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16일 날 침공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장중에 좀 많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희석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밀렸고 간밤에는 약간의 이런 하락세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업종 평균 0.2%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경기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쪽이 되겠습니다. 반발 매수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좀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많이 어제 밀렸었던 자동차가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정도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밀린 게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입니다. 우선 에너지 쪽,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가 또 간밤에는 또 가장 많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워낙에 많이 종목들이 갔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가 크게 밀렸었다가 반등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긴축과 침공, 이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우선 IT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올랐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약보합인 거 빼고는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다 올랐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면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소송건이 있는데요. 텍사스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동의 없이 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메타 플랫폼스는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충분히 같이 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자,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장비업체가 약간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하락한 거 비하면은 제조업체부터 약간은 반등세가 나온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하락세가 좀 진정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AMD 자일링스 인수합병 끝났습니다. 수급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한 10%씩 밀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싸다, 담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1.3% 올랐는데요. 이제 호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측치로 보게 되면 매출은 전년 대비 48%, 순이익은 전년 대비 58%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 종목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협회가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올해 반도체 칩 산업이 8% 이상 또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흔히 말하는 놀자 관련된 종목들 서로 좀 엇갈리는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백신 종목들 좀 보시게 되면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더나, 존슨앤존슨 다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거의 한 2% 전후, 모더나는 거의 11% 하락이 나와줬었는데요. 6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약간 밀리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긴급 사용 승인이 지금 제출이 좀 연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화이자 소식인데요.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에게도 이러한 안 좋은 내용들,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번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행 쪽에서는 이제 익스피디아, 그리고 레저 쪽, 오프라인 쪽 디즈니 0.9%, 그리고 카지노 쪽 라스베가스 샌즈 2.3%로 전반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약간은 반등을 좀 세게 준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 좀 보겠습니다. 리비안 체크해 볼 텐데요. 2차 자동차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대규모 투자 소식 속에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억만장자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약 2천만 주 매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많이 했죠. 자, 거기에 더해서 미국 연기금 자금 쪽에서도 30만 주 수준으로 지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6.2% 오를 수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베팅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62달러 중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가격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주요 가스 선적과 관련된 부분이 일시 정지된다라는 것도 공급망 문제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그리고 올해 핵심 칩 중에 하나가 가격을 인상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쨌든 이 매출에 대한 쪽으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0.1%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지금 상승을 하면서 90달러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적게 내린 게 1% 중반, 많게 하락한 거는 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긴장감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미국 연준의 이런 매파 발언 역시 여기에도 추가적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는 작년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에 군대를 13만 명 파병을 한 상태이고, 미국 서방국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침공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냉전 상황이 이어진다는 부분이 유럽 증시에도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 또 올랐습니다. 이젠 진짜 100달러를 넘기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5% 오르면서 95달러까지 넘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산유국들의 석유 장관들, 간밤에는 이집트와 키프로스 석유 장관이 100달러 가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약간 표했고요.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기름은 필요한데 지금 산유국들 사이에 좀 전쟁 분위기죠.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공급 차원에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 달러 강세가 이뤄지게 되면서 0.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금값, 그리고 국채가, 안전자산에 좀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1.6%,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9% 다시 초반에서 후반까지 거의 2%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다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락폭이 좀 진정됐긴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긴축 정책 관련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러시아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개장주 증시가 상승 반전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폐쇄한다는 뉴스 이후 하락 반전되었는데요. 증권사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증시가 변동성에 시달릴 위험을 줄 것이라면서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주식시장에는 약 5% 정도의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20에서 40 베이시스 포인트의 위험 프리미엄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주식시장을 5% 이상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 내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긴축 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한 점이 시장의 큰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에 대해 크게 놀랐다면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채권 금리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특히 연준이 초기에 강한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월 FOMC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3월 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단기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조만간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을 넘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른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6.2%가 증가한 5,559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매출 역시 약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SIA의 존 노이어 대표는 반도체 수요 증가 현상이 아직도 매우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매출의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이퍼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20년에 6.8%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판매량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조 개를 넘었다며 2021년 반도체가 1조 1,500억 개가 팔렸는데 열과 같은 물리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특히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며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264억 달러를 기록했고 판매량은 총 33%가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매출이 총 1,9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해 개별시장으로는 규모가 가장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좀 심란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계에서는 인수합병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관련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를 인수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플렁크를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스코의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지난 2005년 70억 달러에 인수했던 사이언티픽 애틀란타, 21년 50억 달러에 인수했던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 등을 훨씬 뛰어넘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3년에 설립된 스플렁크는 기업들이 IT와 보안 환경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2021 회계년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코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플렁크의 주가는 10%가 급등해 53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의 상승이며 이어 뉴욕 연방은행의 2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는 가운데 시장 예상은 전달보다 상승한 12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 전 메리오트, 프랭클린 일렉트릭,
LGI 홈스, 보그 워너,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그리고 폐점 후에는 비아콤 CBS, CF 인더스트리스, 윈 리조트, 로블록스, 데본 에너지, 그리고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